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아토피에 관한 이론편 그리고 필요한 제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시간이 또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토피 관련된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이비인후과나 피부과에서 알러지 검사를 해요. 그게 보통 하는 검사가 마스트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마스트 검사가 한 42종 정도, 42개 물질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음식도 들어가고, 환경물질, 나무, 풀, 곰팡이 이런 여러 가지를 조금씩 섞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한 100가지 넘게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구상의 물질이 너무나 많은데요. 100가지 정도로 이 알러지 검사의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좀 품기도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스 검사가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기를 장착을 그 외부 물질에 대해서 저항하는 무기, 그러니까 잘못된 무기죠. 그거를 IgE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IgE라고 거기에 써 있는데 IgE를 하나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공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이 공장에서는 이런 무기를 만드는구나. 예를 들어서 우유에 대한 항체를 IgE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우유에 대한 알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검사를 해보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검사를 믿어야 되나? 아니면 내 생활에서 내가 느끼는 걸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막 혼선이 빚어지면서 검사 자체를 믿지 않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이상하다. 그냥 검사 자체를 안 믿으시는 거죠. 다른 것들도.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하는 기능학 학회를 좀 청강을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되게 의아했어요.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이상하다. 검사 결과가. 그랬는데 거기서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거는 IgG라고 하는 항체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냥 공장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거기에서 만드는 항체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IgG에서 음식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IgG 항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거는 병원 의사 선생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시스템이 보험급여로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검사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환자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계란 먹으면 알러지 이런다. 아니에요. 음식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음식은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 말씀을, 환자분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아토피라는 질환 자체가 너무 어렵고 사경을 헤매는 것 같고 늪에 빠진 것 같은 질병인데, 진짜 아이들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의 어머님, 아버님은 매일 너무 좌절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 결과까지 혼선을 빚으니 이거는 정말 불신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IgG라는 검사를 알게 돼서 그 검사를 제가 어떤 환자분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검사를 시켜봤는데 정말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IgE에서는 안 나왔던 검사가. 그래서 이런 검사가 있고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냥 아예 공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 무슨 무기 만들어졌나 하고 무기 견학을 하러 갔는데 어떤 공장 하나만 보여주면서 이거 총하고요, 여기 탱크하고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있구나 하고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혹시 나한테 안 보여준 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합리적인 의심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안 해요. 그냥 있는 것만
발견된 것만 자꾸 믿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IgG에서 만들어진 그 항체, 그걸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라고 하는데, IgE와 IgG는 좀 특성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IgE는 급성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상대가 나한테 딱 공격을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공격을 해요. 나를 자극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런데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항체는요, 내가 오늘 자극을 했어요. 바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일 반응할 수도 있고요. 모레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뭘 오늘 먹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그리고 그게 지속적이에요. 왜 그 항체의 기능, 그 활성 자체가 지속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이거는 제 경험상의 이야기예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10명을 검사를 하면 9명이 그래요. 아니, 사실은 100명을 검사하면 한 95명이 다 그래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 한 번도 안 먹는 음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유, 계란, 밀가루, 보리, 감자, 토마토, 쌀, 특히 쌀 나오면 하루도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쌀이 나오는 환자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날이 없어요. 제가 앞서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지는 환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환자는 계속 나빠지기만 해요. 그런데 어떤 환자는 어느 날은 확 좋아졌다가 어느 날은 좀 나빠졌다가 한 1년은 멀쩡했다가 그때부터 어느 정도 시작했다가. 아토피는 원래 그런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알러지 검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알러지 항체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게 딱 합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기만 있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무기가 가득 차 있는데 매일 갈등을 생길 수 있는 쌀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쌀이 너무 싫은데, 그래서 나는 무기까지 장착해놨는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쌀이 들어와요. 전쟁 안 할 수 있을까요? 하루도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나 그런 아토피 환자들은 좋아지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항상 좋고 나쁨의 높낮이만 있을 뿐이지 계속 나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좀 쌀을 의심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그런 임상적 경험을 통해서 이 환자는 이런 알러지가 좀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이런 게 좀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진먼지 진드기가 있는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붉다기보다 검게 거칠어져요. 아주 각화된 상태에서 그 닭살이 아니고 약간 줄무늬가 있는, 이런데 줄무늬가 있는 아주 거친 형태의 피부 형태로 아스팔트처럼 되면 진먼지 진드기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식과 아토피는 또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소아천식 환자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강의를 하셨던 그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천식 환자의 5%만 음식 알러지가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바로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식 환자의 거의 95%가 음식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를까요? 그거는 그 선생님은 마스트 검사만 계속 관찰하시고 마스트 검사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마스트 검사와 IgE 검사와 IgG 검사를 동시에 봤을 때 거의 100명 중에 단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한두 명 기억이 날까 안 날까,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지, 단 한 명도 알러지 항체가 없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은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검사는 어디 가서 하셔야 되느냐? 사실 지방에는 이 검사를 하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선 일단 이게 뭔지 모른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검사에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지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모든 정보의 집합이 다 서울 쪽에서 이루어져 있고,
사실은 서울 중에서도 강남권에 거의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기능학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저도 거기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사를 노출된 걸 보셨고 실제로 검사를 한번 해보셨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검사라고 판단이 되셔야 이게 시행에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하셨다고 해서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은 비용이 고가기 때문에 환자들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많이 해보시지 않으면 검사를 비싸게 했는데 검사 결과가 별거 안 나오면 검사를 권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검사를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검사해보시라 그래요.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 10건 정도 해보니까요. 확신이 10건을 했는데 10번이 다 온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거의 확률적으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토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사하셔라. 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지연성 음식물 검사하는 병원 쓰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병원도 아니고 저 관련되어 있는 병원도 아니지만 이런 병원도 있어요. 아예 검사만 주력으로, 그러니까 진료 거의 없고요. 그냥 이렇게 기능성 검사만 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런 병원에 가시면 깜짝 놀랐어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요. 보통 병원의 한 60%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병원도 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병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댓글로 그 병원 뭐예요? 좀 물어보지 마시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너무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저희 약국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하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저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사법이나 의료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광고성 논란이라든가 무슨 대가성으로 제가 영상을 찍거나, 그래서 저는 그런 후원을 받아서 영상을 찍는 일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런 문의가 들어와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해봤던 일, 그리고 제가 실제로 관리했던 환자분들 케이스로 이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후원성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 2가지 검사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2가지 검사 중에 하나만 양성이 나와도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특히나 마스트 검사에서 나오면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왜냐면 그건 급성 반응이니까요.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몸싸움 하는 전쟁하고 폭탄이 떨어지는 거랑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마스 검사에서 알러지 반응이 나왔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그 댓글에 대한 영상 올렸을 때 마늘 알러지 있다고 말씀을 마스 검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일종의 폭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성에서 그 마늘 나온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더 세게 작동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를 시켜주시고, 지연성에서 나오는 음식은 또 잘 관리하셔야죠. 쌀 나오면 쌀 안 드시고, 그래서 기장쌀이라고 있어요. 수수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사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확률적인 게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나 수수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와요. 고구마 나오는 경우가 진짜 한두 케이스 본 적이 있는데 수수는 아예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수수밥 드시면 되시고, 그래서 검사 전에 제가 상담을 드릴 때 검사는 하지 않으셨지만 최소한 양성이 나오는 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음성이 나오는 건 좀 대충 알아요. 그래서 음성이 나오는 음식을 우선 이렇게 검사해보시고, 검사하고 나면 이제 홈케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 가격은 좀 고가더라도 반드시 하셔서 홈케어도 내 몸에 무슨 무게가 장착되는지 아셔야, 그리고 왜 그렇게 무게가 장착될 수밖에 없는 내 면역 상태, 내 교정, 이 2가지가 함께 가면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토피의 무서운 늪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다는 희망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까지 몇 주 동안 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